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베이징 경찰이 21일 중국의 유명 피아니스트 리윈디를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세계는 리윈디의 처지가 비참해질 수 있다고 예측하며 이 사건으로 중공 당국이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피아노 왕자 리윈디는 사건 전 중공의 공식적인 지지를 많이 받았고 5차례나 춘안쇼에 올랐으며 중국 10대 청년 지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충칭 정협 상무위원, 전국 청년연합회 상무위원, 홍콩 청년연합회 부주석 등의 직함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사 홍콩 영일은 중국 미디어를 인용해 리윈디가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그땐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지난 22일 리윈디는 중국 음악가 협회로부터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몇 년 동안은 방송 출연 금지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유명 시계, 자동차, 오디오 등 고급 브랜드 10여 개의 모델로 활동 중이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할 경우 광고 계약 불이행의 책임으로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리윈디 체포 사건은 웨이보와 바이두에서 순식간에 2위에 올랐고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중공이 리윈디 사건을 이용하여 큰 사건을 감추려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은 왜 매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연예계의 누군가가 성매매를 했다고 신문이 도는 것일까? 이런 일들을 필요할 때 만들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은 리윈디가 체포된 것은 단순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그의 이런 지위와 재능이면 여자들이 줄을 섰을 텐데 성매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심지어 모함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은 줄을 잘못 선 것일까요? 리윈디가 체포된 날 오전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대형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폭발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윈디가 체포되자 대중의 의혹이 높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명한 연예인 우이판의 체포도 정저우 홍수 사건 당시 일어나 그때도 외부 세계에서는 이를 이용해 대중이 알지 못하게 관심을 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유명 언론인 러창핑은 10월 22일 한국전쟁 영화 장진호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하이난성 산야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영웅열사 명예침해라고 합니다. 10월 6일 러창핑은 웨이보에 중국인들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전쟁의 정의성에 대해 거의 반성하지 않았다. 이 전쟁에 대해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라며 현재의 북한과 한국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중공의 중앙공산당 청년동맹과 광복군 일보 등 관영 매체에서 그를 비판했습니다. 러창핑은 압박에 시달려 사과 성명을 냈지만 웨이보 계정이 차단됐습니다. 10월 8일 산야 경찰은 러창핑을 형사구속하고 중앙기울검사위원회는 영웅을 모욕하는 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 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위안비는 러창핑이 영웅 모독으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중공의 항미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의 정의성을 부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창핑이 웨이보에 장진호 전투는 정의성이 없는 전쟁이다. 그의 말은 동사한 병사들이 아니라 중공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이견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 중공은 러창핑의 글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화를 냈지만 대중이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피하고 동사한 사병을 멍청한 사병이라 했다며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비는 중공이 러창핑에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공은 필사적으로 반미 반서구 애국심을 선동할 필요가 있었으며 장진호의 제작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화가 흥행, 즉 애국심 선동을 잘하고 있는데 러창핑이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해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러창핑과 같은 바른 말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니클러스 번스 베이징 대사 지명자는 10월 20일 상원에서 대만의 무력 통일은 없다라고 말한 중공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며 국회는 대만의 무기 판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강력한 무기는 인도 태평양 지역 군사 지위 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만 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이 대만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홍콩과 대만을 비교했을 때 중공이 홍콩에 약속했던 모든 것이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대만에
대만에 대한 중공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미국은 방위 물자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만이 자방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 이후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는 대만에 약 300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제공했습니다. 최근 중공의 대만 무력 위협을 고려할 때 미국은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대만에 무기 공급을 확대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대만관계법과 중공 정책을 통과시킨 후 양안 간 평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해왔지만 지금은 평화는 없고 독선과 협박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공의 고위 관리들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며 큰 소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스는 중공이 너무 몰아붙여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들의 힘을 과장해서도 안 되고 또 미국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장 내 인종 대량 학살, 티베트 내 인권 침해,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탄압, 대만 무력 횡포 등은 불공정하다라며 신장, 티베트, 홍콩, 대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추적 문제에 심층 조사를 주장하며 중공이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번스는 약 1년 동안의 공석을 메우며 주중 미국 대사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